예지 씨, 경영 분석 보고서 작업이 오늘까지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팀장님. 빠듯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잘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빠듯하게라고 했는데 지금 예지 씨가 하고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의록 정리하고 요청 사항들 처리하고 그 외에 제가 다른 일들을 좀 많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 씨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근거를 알고 싶어요. 사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맡은 일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생각해보면 몇 개는 제가 해야 될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일단 예지 씨가 하고 있는 것을 좀 같이 봐봅시다. 전체 회의록 정리는 지금 꼭 해야 되는 일일까요? 그건 사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긴 합니다. 우리 팀이 인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지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우선순위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쳐낼 수 있을 거예요. 경영 분석 보고서는 제대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가지치기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이 오늘까지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라고 개방형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 시작할 때 공통적입니다. 이거 왜 안 됐어요? 라고 가지 않는 겁니다. 미래지향적 대화가 되기 위해서 스타트할 때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거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계속 지금 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지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적극적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개입해서 팀장이 조정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만난 한 200억 정도 하는 회사의 경영자를 만났죠. 전임자가 이제 퇴사를 하기 때문에 그 후임자에게 업무를 물려줘야 돼요. 근데 퇴사한 직원은 차장급이고 업무를 받아야 되는 직원은 대리급이에요. 그러니까 차장급의 업무를 100%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냐, 대리급이 조금 더 일을 늘리더라도 더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규 직원, 한 부장급 정도 되는 직원, 좀 더 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 한 명이 하던 일을 두 명이 나눠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단순한 일도 있기 때문에 그건 대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경영자의 부담은 뭐냐면 이 친구 안 받는다고 할 것 같아. 걱정돼요 지금. 뭐 퇴사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칙을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목표가 있고 조직이 있고 업무가 있어요. 업무가 있고 조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표가 달라졌거든요. 하는 일의 방향성도 달라졌어요. 비전도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것도 재편할 수 있고 재편되어졌기 때문에 업무의 우선순위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리스트, 업무 우선순위 리스트를 가지고 오게 하고 그 리스트에서 빼줄 건 빼주고 안 해도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업무가 많았지만 업무량이 줄어든 것도 있고 업무량이 작았지만 이제 늘어날 것도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유연하게 대화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 경영자분은 그 대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 그 대화하면 이 대리급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막 걱정되고 막 감정적으로도 막 부담스럽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제가 스타트업과 언더백 기업에 가보면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그 조금만 진행해 보면 일이 바뀌는데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할 일입니다. 사람 뽑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안 느는데 직원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조직을 먼저 두고 그 조직에 맞게끔 업무를 세팅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고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조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이거가 이제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이 예문을 만든 겁니다. 이게 어떤 게 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회의록 정리는 좀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를 좀 잡읍시다. 근데 경영 분석 보고서는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거를 상위로 좀 올려주세요. 경우에 따라서 이거 다 해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경우에 따라서 후순위의 업무는 조금 늘어지더라도 요거 중심으로 좀 가봅시다. 나도 좀 도와줄게요. 우선순위를 둬서 해볼게요. 맡고 있는 거 가지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영 분석 보고서 그 정도 중요하다는 거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이런 대화가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죠. 마감 시간 하나 못 지키나? 우선순위가 뭔지도 몰라? 중요한 것 좀 구분 좀 잘하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왜 해? 이렇게 가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은 실무자의 몫이 아닙니다. 리더의 몫입니다. 자기 맘대로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써주고 있는 거 고마워요. 마감을 관리해야 팀으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구성원들도 이게 현장이 닦였으니까 그런 일도 좀 해보고 싶고 일은 개선을 해서 AI한테 넘기고 나는 이런 고부가가치 일도 해보고 싶고 이런 유연함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죠. 격려로 시작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걱정을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는 비부가 업무만 계속 늘어나고 하던 일은 안 줄어들고 새로운 일은 늘어나게 될 텐데 결국은 그냥 업무에 눌려져요.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해요.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대안을 찾는 것. 요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